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입니다. 부모님과 자녀 그리고 배우자끼리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족 간 계좌이체를 똑똑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서로의 필요 때문에 계좌이체를 했을 뿐인데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할 때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에서 주로 발생하는 세금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증여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 총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공짜로 얻은 것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증여세인 것입니다. 증여세는 내가 받은 돈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이렇게 1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금액에 따라 적게는 10%, 많게는 50%까지 세율을 부과해서 증여세가 결정됩니다. 1%에서 50%, 적지 않은 금액이 증여세로 부과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에서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거래를 국세청이 증여로 추정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국세청이 이것은 증여다 추정했을 시 납부자가 그것이 아니라고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명을 못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 간 계좌이체 시 똑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증여를 했을 때도 세금을 내지 않는 증여재산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증여재산 첫 번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등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는 마음껏 계좌이체해도 되느냐고 물으신다면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일단 생활비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돈을 붙인다고 하면 자녀는 경제활동을 하기 전 혹은 혼자 힘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상태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활비로 재산 취득을 하면 안 됩니다. 생활비로 받은 돈을 주식이나 주택을 샀다고 한다면 이건 증여로 인정돼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시마다 소액으로 입금을 하고 몇 년치를 한 번에 입금하는 부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증여재산 두 번째, 가족의 결혼이나 장례 같은 예식 때 서로 나누는 축하금, 부의금, 혼수 등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하객이 건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부모 소유입니다. 하지만 만약 부모의 하객이 준 거액의 축의금을 결혼 당사자인 자녀가 받아 대출 상환 등에 쓴다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과 신부의 하객들이 부모님께 대신 전달해준 축의금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누구에게 받은 축의금인지 방명록 등을 잘 챙겨두시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해도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혼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자녀 결혼시킬 때 냉장고, 세탁기 같은 고가의 전자제품들을 부모님들이 혼수로 사주시기도 하는데요. 혼수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면 증여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신혼집 마련해 주려고 준 돈은 당연히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의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증여재산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가족 간 증여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재산 공제라는 것을 이용하면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증여재산 공제는 가족 간 증여가 발생해도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가족 간 증여 공제액은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 원, 단 증여를 받은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직계 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 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여기서 기타 친족이란 장인이 사위에게,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등 육촌인의 혈족, 사촌인의 인척을 말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안내해드린 가족 간 증여 공제 금액은 증여할 때마다 해당 금액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이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해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국세청이 증여라고 추정을 합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의 계좌이체는 증여의 가능성이 높아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를 통해서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거나
부모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계좌이체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작성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작성된 내용은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하실 때에 계좌이체 내역에 전자기기 구매, 부모님 용돈, 생활비 등 메모를 남겨놓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쇼핑 등이 어려우신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분들이 자신의 핸드폰이나 카드로 결제를 먼저 하고 나중에 부모님께 계좌로 금액을 이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계좌이체도 그 금액이 많을수록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세금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은 증여가 아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여가 아니라고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제 영수증을 보관하시면 추후에 증여가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 꼭 보관해주세요. 부부간의 계좌이체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이 수익으로 생활하고 있더라도 부부는 경제공동체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있는 남편 또는 부인의 계좌에서 소득이 없는 부인 또는 남편의 통장으로 돈이 이체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좌이체로 받은 돈이 생활비의 목적이 아닌 주식이나 부동산을 구매한다면 국세청에서 볼 때 이러한 행위는 자산을 불리기 위한 자의적 목적으로 계좌이체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증여일 기준으로 10년간 6억 원까지이고 20억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구매했다면 4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했을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의 계좌이체는 증여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상속세에 관한 세무조사 시 과거 10년 전 계좌이체 기록까지 모두 살펴보기 때문에 왜 돈이 오고 갔는지에 대한 증빙 서류나 메모를 그때그때 작성해 놓아야 합니다. 작은 습관으로 큰 돈을 절약할 방법이니 꼭 잊지 마시고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 나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 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 기자였습니다.